그걸 좀 얘기 하고요. 저희가 이제 요거는 지금 자동 스크롤, 네, 자동 스크롤 예입니다. 제가 이거를 언제부터 구현을 했냐면요. jQuery 넘어가서 조금 복잡성이 있다. 이렇게 생긴 애들은 jQuery에서 전부 다 했었어요. 그것도 지금 jQuery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은 그 요즘 시대는 또 자바스크립트를 굉장히 우선시하는 지금 또 트렌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자바스크립트로 여러분한테 요거를 땡겨서 구현을 먼저 하고 jQuery 가면 어떤 부분만 어떤 식으로 구현하면 된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인디케이터도 다 되고 있고요. 페이지마다 인디케이터가 다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 영화를 이제 하나씩 장면을 집어넣고요. 여기 이제 영화 타이틀 뭐 이런 게 튀어나오게 해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이동하면. 그리고 옆에 보면은 또 스크롤바가 없단 말이죠. 보통 원페이지에는요, 스크롤바를 남겨놓을 수도 있는데 거의 8, 90% 이상, 90% 이상 거의 대부분은 스크롤바를 안 보이게 해요. 그게 깔끔하고 스크롤바 트랙 붙잡고 움직이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지금 몇 개의 컨텐츠를 갖고 있는지만 표시해 주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클릭했을 때도 이동이 되는 거죠. 요걸 클릭했을 때도 이렇게. 실제로 이쪽에 인디케이터가 동그랄 수도 있고 길쭉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상단 부분이랑 여기랑 일치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롤 지금 발을 움직여서 얘를 움직이게 했어요. 그러면 저는 얘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데스크탑용이에요. 그래서 마우스 휠이에요. 휠. 이벤트가요. 휠 이벤트가 바퀴 이벤트가 따로 있어요. 바퀴. 휠이 바퀴잖아. 네. 우리의 그 마우스의 그 휠을 이벤트로 잡고요. 모바일로 갔을 때는 휠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터치를 위로 하냐 아래로 하냐를 이벤트를 또 잡아줘야 돼요. 걔를. 네, 그래서 일단 데스크탑용의 스크롤로 휠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1차로 먼저 합니다. 이걸 먼저 하고요. 그럼 이벤트도 알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이벤트 등등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갖가지 실험들을 할 건데, 네, 뭐 실험실은 폭발을 해도 실험실이니까 야 실험실 다시 짓자 이러면 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자 실험실을 해볼 건데 먼저 여러분들 이미지를 좀 가져가시겠습니다. 다운로드 이미지, 여기 이미지스 zip 파일이 있는데요. zip을 가져가시도록 하겠습니다. zip. 이 zip은 다운로드에 있고요. 다운로드 지금 톡에다가 뭐 톡이 지금 연결 안 되신 분은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오시면 images.zip이라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일단 다운로드 받으시면서 어디다 놓냐면 JS학습 실험실 01 실험실에다가 이미지스 폴더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위치. 네, 위치는 뭐야? 이거예요. 여기에 위치하십니다. JS학습 밑에 01 JS 실험실 밑에 이미지스 폴더. 네, 이미지스 폴더 안에 보시면 뭐 오토 스크롤에 지금 쓸 이미지도 여기다 제가 넣어놨고요. 댄스 이렇게 스크롤 하다가 걸려서 옆으로 흘러가는 거 뭐 기타 등등 저희가 쓸 이미지들이 여기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먼저 가져가시고요. 네, 이미지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페이지 자동 스크롤, 오토 스크롤이라고 하는 거, 01 오토 언더바 스크롤. CSS하고요, JS에다가 오토 스크롤 JS, 오토 스크롤, 여기 이름하고 똑같은 애를 여기다 만들게요. 새 파일이죠? 네. 오토 스크롤, 언더바 스크롤 점 CSS, 오토 스크롤 점 JS 두 개를 다 만들게요.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오토 스크롤 점 JS, 오토 스크롤 점 CSS 여기다가 CSS 밑에 지금 비어 있습니다.
확장자만 JS고 확장자만 CSS일 뿐이에요. 이렇게 만듭니다. autoscroll.css, autoscroll.js. 네, 그래서 여기 autoscroll.html에 만든 타이틀을 좀 바꿔줄게요. JS 실험실 자동 스크롤 구현함식. 타이틀 그냥 이렇게 다를게요. 실험실이니까. 실험실이야. 완벽한 제품이 아니야. 그리고 이 스타일 시트 안쪽에 있는 애들 전부 선택을 하겠습니다. Alt, Shift 오른쪽 방향키에서 내부에 있는 애들을 선택이 됐으면 안에 찍고 여기 안에 찍고 깜빡거릴 때 Alt, Shift 오른쪽 방향. 가끔 이게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적당히 선택하세요. Ctrl X 잘라내고 네, 오토스크롤 CSS 상단에 add 요것만 써주시고요. Charts and UTF-8 이건 천천히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단어 쓰다가 끝으로 갑자기 갈 일이 생겼다. 그러면 컨트롤 키에서 오른쪽 방향 키 하시면 그 구간 끝에를 가거든요. 얘가요. 네. 컨트롤 누르고 방향 키도 돼요. 끝 방향 키로 가는 거. 엔드 하면 맨 끝으로 가고요. 홈 엔드, 메뉴 맨 끝. 여기다 붙여놓으세요. 컨트롤 V. 알겠지? 네. 코날 P 줄 맞춤 한번 했고요. 그냥 자동 스크롤 CSS. 넣어주시고 이제 연결하세요. 연결하시면 되겠죠. 스타일 시트 잘 가라 스타일 시트. 여기다 하시면 되겠죠. 네. 링크 RL 스타일 시트. 링크 RL 스타일 시트네. 땡 슬래시 CSS 밑에 있는 autoscroll.css를 바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JS도 넣어주겠습니다. JS. 여기가 이제 외부 CSS를 쓴 거죠. 그렇죠. 불러드린 거고 연결 외부 JS도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연결. 네, 스크립트 SH. 스크립트 SH. 스크립트 SH 땡 슬래시 JS 폴더 밑에 오토 스크롤.js를 연결시켜 놓습니다. 연결. 이런 거죠? 중간중간 푸시업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CSS 조금 그 배경 이미지만 좀 넣고요. 배경 이미지 깔기만 좀 할게요. 예, 띄워볼까요? 알테로? 네. 아까 놨던 데랑 똑같이 나오겠죠? 네, CSS를 아까 이렇게 놨으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CSS, autoscroll.css에 가셔가지고요. 기본 위에다 놨고 밑에 이렇게 쫙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본문 영역, 상단 영역 고정하기까지만 딱 해놨고요. 본문 영역, 위에 공통 클래스, 위에 공통 클래스 중에서 배경 공통 클래스를 하나 넣겠습니다. 배경 공통 클래스. 배경 공통 클래스는요, bgcom이라고 하겠습니다. bg-com. common. 네, bgcom. 네. bgcom이라고 하시고요. 백그라운드 bgr, bg 리피트, 노 리피트 컨트롤입니다. 이거 할 거예요. bg 포지션 센터. 이렇게 할게요.
센터. BG 사이즈, BGZ. 봐봐. 이렇게 할게요. 세 가지. BG 리피터, BG 포지션, BG 사이즈. 백그라운드 공통. 이래 놓고 BG 이미지만 각각 이제 쭉 넣어줄 건데, 각 페이지, 각 페이지 클래스를 주겠습니다. 페이지를 보통 줄여서 PG라고 많이 쓰거든요. 네, PG1. PGI. 백그라운드 이미지. 땡, 땡, 슬래시, 땡땡, 슬래시, 이미지스 밑에, 아까 이미지를 미리 앉는 게, 오토스크롤러가 처음에 있습니다. 오토스크롤 밑에 있는 여기 쪽 있죠. M1, M2, M3, M1. 이미지 하나 나오거든요. 잠깐만. 10번인가? 이었나? 아, 픽원이에요, 픽원. M1은 거기 밑에 등장하는 작은 이미지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픽원. 우리 몇 개 만들었지? 6개인가? 이미지 몇 가지 있지? 7가지 있지. 7개. 페이지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7개 만들게요. 하나. 요거를 밑으로 내릴게요. PG1. 하나, 둘, 셋, 넷, 다, 7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1 잡고요. 컨트롤 D 하고요. 2로 바꾸시면 동시에 바뀌어요. PG1 숫자 잡고 컨트롤 D 한 다음에 3으로 바꾸시면 한꺼번에 바뀌어요. 네, 얘를 컨트롤 이렇게 해서 컨트롤 D 하고 4. 숫자만 잡고 컨트롤 D 하고 5. 얘 잡고 컨트롤 D 하고 6. 얘 잡고 컨트롤 D 하고 7. 그럼 1, 2, 3, 4, 5, 6, 7이 한꺼번에 다 잡혔어. 떼주. 네. 이렇게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 오토 HTML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네, 페이지. 여기 각 페이지 이렇게 잡혔잖아요. 네, 페이지. 여기에 인박스 안에 사실 전체 끝까지 가는 애로 배경을 잡고 움직이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인박스, 그냥 인박스에서 잡읍시다. 인박스, 여기 인박스, 여기 잡고, 여기, 여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여기서부터 인박스잖아.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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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6개잖아. 응. 방향키 하신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PG, 컴에 PG1 해서 여기서부터 6, 5, 4, 3, 2, 1, 2, 3, 4. 네. 1, 2, 3, 4, 5, 6 나오게 하고 6번 페이지 다음에 7번 하나만 더 만들어. 7번 페이지, 7번, 컨트롤 D, 7번, 이렇게. 페이지 컴에 페이지 7, 이렇게. 페이지, 7번째 페이지라는 얘기예요. 각 섹션은 페이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색깔 덮어준 거 있지? 색깔. 여기 찍으시면, 여기 한번 박스를 찍으시면요. 아까 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했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했지? 예. 여기 있는 거, 기존에 있는 거 지우세요. 페이지, 인박스, 요거 안 하겠다고. 얘가 페이지가 위에 있어서 힘이 더 세요, 얘가. 얘가 힘이 더 세서 얘가 우선시 하는 거예요. 호가 호이. 호랑이가 뒤에 있고 여우가 앞에 있고 그 얘기죠, 이게? 그래서 요걸 주석 처리하세요. 아까 임시로 다른 거니까. 아니, 지워버리세요. 없어도 돼요. 이거 넣을 거 아니야. 아까 거기서 이제 표시 요 페이지를 잘 보이게 하려고 한 거니까 빼세요. 인박스에 있는 거 빼세요. 남겨놓을 필요 없어. 지저분해 보이잖아. 없어서요? 네, 인박스. 그러고 나면 이제 잘 나와요. 처음부터. 잘 보세요.
잘 나오죠? 네. 1, 2, 3, 4, 5, 6, 7. 7개 페이지가 꽉 차서 아주 잘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2000 픽셀 이상 막 3000, 4000 픽셀 고해상도로 보면 이렇게 보이겠지. 네. 원래 크기로 해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맥스 위드스 2000 잡았잖아요. 인박스에 가운데 오게 하는 애를 내가 만약에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맥스 위드스를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 맥스 위드스 기본값이 오토잖아요. 그러면 같이 잡혀서 그런가? 아 여기 같이 잡혔구나. 어쨌든 덮어 썩어 쓰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제를 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해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보겠습니다. 해상도 맞추시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 할 때 얘가 한 칸씩 빡빡 넘어가게 하려면요. 1번 오버플로우를 없앤다. 자동 스크롤 위에 스크롤바 없애기. HTML 바디 오버플로우 히든. 스크롤 안 되죠? 스크롤 안 돼요. 죽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꼼짝마야, 꼼짝마. 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얘를 이동시킬 거예요. 자스야, 이제 네가 필요한 것 같구나. 그러니까 스크롤이 됐었는데. 자, 이제 자스로 갑니다. 자스. 네, 자바스크립트로 갑니다. 다른 애들은 좀 닫아줄게요.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네.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어제도 드렸는데 자동 스크롤 JS를 만들고요. 또 여기 이름 아무것도 안 썼어요. 예. 오토 스크롤 JS. 아, 그리고 저희가 이거 지금 불러드릴 때 뭐 저걸로 불러드리지도 않았어요. 지금 내가 지금 D4 안 썼어요. 여기다가 자동 스크롤 기능 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하라고. 내가 말만 하고 그걸 안 했어가지고 내가 마치 아무것도 처음 상태부터 출발하는 것처럼 한번 여기다가 출발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기능 정의. 자동 스크롤 기능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정의. 자동 스크롤 기능 정의가 어떻게 되겠느냐. 1번 기본적으로 스크롤 바가 없는 상태에서 마우스 휠 작동 시 아래와 같이 아래와 같이 1번 스크롤을 내리면요. 휠 내림 일 경우에는 페이지가 하단으로 이동됩니다. 페이지 하단 이동. 다음 페이지죠. 다음 페이지로 이동.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휠 올림이면 2번. 이거 카피했어요? 올림. 올림. 올리면 이전 페이지로 이동. 그리고 이거는 스크롤 위치 이동인 거고요. 2번. 스크롤바 맨 앞과 맨 뒤. 첫 페이지와 끝 페이지. 그래서
이동 안 함.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능은 우리가 이렇게 쓸 거죠? 네, 그래서 스크롤바가 없는 상태에서 마우스 휠 작동 시, 휠 내림과 올림에 대한 이동입니다. 간단하네. 네, 기능 구현은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되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할 이벤트는요. 네, 자동 스크롤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내가 많이 뭐 기술적으로 뭐 굉장히 뭐 논문처럼 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주석 구역에다가 만들어 놓고 기능을 순서대로 한번 써보세요. 맨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뭐 순으로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그냥 쓰세요. 그거를 프로그램 코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트랜슬레이터예요. 네, 번역 통역과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능 구현하기 위한 명령어를 뭘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여기다가 기술하는 거죠. 그럼 브라우저하고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는요, 어떤 이벤트냐면 휠 이벤트입니다. 휠 이벤트입니다. 휠 이벤트는요, 이거는 스크롤 이벤트하고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마우스 휠 작동 시 발생합니다. 마우스 휠 작동 시 발생. 근데 이 휠이 좀 특이한 휠도 있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요, 마우스 휠이라는 이벤트가 있었고요. 이전 이벤트명 마우스 휠 마우스 휠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는요. 돔 마우스 스크롤이라는 애를 써요. 이거는 저거예요. 어디 거냐면 파이어폭스. 그래가지고 파이어폭스하고 맨날 이거 가지고 싸웠었어요. 파이어폭스는 이벤트가 틀려, 이벤트 이름. 다른 애들 회사들은 마우스 휠 썼었어요. 얘들가 너무 오래 썼었어. 그래서 새로운 휠 이벤트에 대한 게 정의가 되면서 휠이라고 짧게 만드는 이벤트가 나오면서 얘 팩이 근데 지금도 쓰면은 작동해요. 안에 이 이벤트명은 그냥 가지고 있어요, 이거. 그런데 파이어폭스에서 말이 안 돼요. 얘가 말을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통일하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통일했는데 이거 안 쓰겠다는 애들이 또 등장했어요. 이게 좀 볼게요. 근데 히스토리 진짜 웃겨요, 이거. WS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거 보는 거지. 뭐. 찾아. 휠. 마우스 휠 찾아볼게요. 마우스 휠 이벤트 하면 온 휠 이벤트. 마우스 휠 하면은 이 뭐지? W3C에서 마우스 휠도 잘 나오지도 않네. 여기 있다. HTML 온 마우스 휠. 이 속성으로 마우스 휠 찾아주는 애가 일단 나와요. 얘가 온 마우스 휠이에요. 그냥 한번 이 이벤트가 유명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온 마우스 휠. 그러면 이제 마우스 휠이 있을 때 쓰는 건데 이거 보세요. 끝났다 이거지. 얘는 더 이상 우리가 쓰지 않기로 한 이벤트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벤트를 쓰라고 되어 있냐면 온 휠 이벤트를 쓰래요. 근데 예전에 보면은 전부 다 지원했었는데요. 이 불타는 이 분료가 지원을 안 했어요. 계속. 얘 때문에 엄청 신경들 정말 많이 났어요. 옛날에 코딩할 때 얘네가 또 인기가 한때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이 얘한테도 돌아가게 하려면 얘를 위한 별도의 이벤트를 또 써줘야 돼요. 하는 거지. 네. 굉장히 환장했었어요. 그런데 휠로 통일하자. 그래가지고 전부 다 휠로 가는가? 그래서 온 휠 눌러볼게요. 휠 이벤트로 전부 다 가는가? 파이어폭스가 갑시다. 그럼 대국적으로 갑시다. 그랬어요. 가자. 얘 누구야? 엣지지. MS. 싫어. 사파리. 싫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환장하겠어요,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요즘 엔진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휠 이벤트 넣어보고요.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얘 열어보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이제 이전 버전에서 얘가 여기서는 지금 일단은 not supported라고 돼 있어요. 이게 히스토리가 되게 웃기죠? 네. 얘가 한대니까 네가 한다면 난 싫어. 이런 것 같아요. 딱. 얘네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얘네 셋이 사이가 안 좋아요.
얘하고 원래 친하잖아요. 사파리 크롬과 사파리로 웹킷을 가서 놀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웹킷 접도는 얘네 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엔진이 이거 비슷한데 얘 돌아가는 게 그 엣지에서 안 돌아가니까 엣지가 이 크롬 엔진을 갖다가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엔진이 거의 지금은 비슷해졌는데 이 낫 서포티드인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전 이벤트명은 이거였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다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 많은 말 필요 없습니다. 확인하면 돼요. 이벤트 등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이벤트 등록하기. 리리리리리. 밑에는 이벤트 연결 함수. 대상은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대상 윈도우. 윈도우. 전체 창에 스크롤을 우리가 작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window add event listen.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벤트가 wheel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wheel. 그리고 함수는 wheel을 움직이는 이벤트를 제가 작동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wheel fn이라고 하겠습니다. wheel fn. 그리고 밑에다가 wheel fn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이벤트 연결 함수. 밑에다 만들게요. 여기. 그리고 여기 지금 이벤트 등록을 하는 건 애들 이벤트 리스너로 등록을 하거든요. 네. 제가 뭐 화려하고 깊이 있게 막 많은 말을 쓰진 않았는데 이벤트 등록하는 애라고 처음부터 소개시켜 드렸을 때 이벤트명, 함수. 직접 써도 되고 바깥에 있는 함수 불러와도 직접 쓴 거랑 똑같다. 그리고 이벤트를 지우는 이제 리무브 이벤트 리스너도 있는데요. 리무브 할 때는요. 이렇게 등록한 외부 함수여야만 지울 수 있어요.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벤트 펑션 만들겠습니다. 이거 뭐죠? 여기다 이제 함수를 제대로 만들 거니까 함수 명세를 위에다가 살짝 얹어주겠습니다. 함수명 일 fn 그리고 기능은 페이지 이동. 네, 이겁니다. 아주 명확하죠? 아주 명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 여기다가 등록해 볼게요. 펑션 일 fn 중괄호 끝에 세미콜론 없어요 얘는요, 그죠? 일 fn 함수. 네, 이 함수를 찾아오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함수 호출 여부 확인합니다. 항상 함수를 만들고는 호출 여부죠. 함수 호출 확인. 컨설점 로그. 이런 거를 다 찍고 계시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쌤, 뭐가 안 돼요. 갔는데 확인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확인부터 하세요. 제가 그럴 거예요. 네, 항상 호출 확인. 호출은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호출 확인. 이름이 정확히 맞으셔야 되고요. 호출이 안 된다면. 휠 해가지고 찍어볼게요. 휠. 이렇게. 네. 휠을 찍히면 이제 휠이 찍히는 거야. 휠. 휠. 콘솔에다 찍었죠? 휠 FN? 네. 휠 FN. 실험실 열어놨죠? 나오죠? 나와요? 오토 스크롤을 제가 파일 탐색기로 연 다음에 엣지 이 녀석이 이 휠을 먹는지 안 먹는지 보겠습니다. 엣지로 열어볼게요. 연결 프로그램. 엣지. 로 열었어요.
F12 누르면 얘가 처음에 물어볼 거예요. 콘솔이라고 한글로 돼 있어. 먹혀요. 지원 안 하기로 했었는데 풀린 것 같아요. 마음이 풀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휠 쓰겠습니다, 그냥. 이거 그럼 등록 2번 해줘야 돼요. 온 마우스 휠 이벤트를 다른 이벤트도 또 등록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게 또 있다. 뭐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저 그런 거 안 깔았지. 이게 파이어폭스 그런 거 우리 안 깔았죠. 이제 파이어폭스도 깔고 할 거예요. 파이어폭스는 깔아보세요. 파이어폭스 여기 파이어폭스 미리 좀 깔게요. 확인도 해봐야 되니까. 파이어폭스 다운로드라고 폭스 다운로드 이렇게. 파이어폭스 다운로드. 모질라 파이어폭스. 뭐가 이렇게 모질라? 파이어폭스. 파퍼. 진짜 한때 인기 진짜 많았던 브라우저예요. 옛날에 속도 끝내줬었어요. 지금은 크롬이 날아다녀서 그렇지 얘가 옛날에 날아다녔었어요. 진짜. 거의 다 완료됐대요. 그냥 끄지 말라는 얘기죠. 깔아주세요 계속. 놔두세요.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옆에 나왔네. 네. 여기 위쪽에 생기죠? 네, 지금 크롬에서 다운로드 받았어요. 네, 엣지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엣지는 잘 안 써요. 네. 나쁜 기억이 많아서 엣지는. 엣지 있게? 아니 엣지 없어요. 설치 좀 금방 설치될 거예요. 네, 팝폭도 깔아주시고 오페라도 깔고 싶긴 한데 그냥 오페라는 좀 스킵할게요. 네. 팝폭까지만. 네. 파이어폭스, 엣지 세 가지. 네. 크롬, 엣지 그리고 크롬에서 되면은 저기에서 돼요. 그 사파리에서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은 그 설정이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얘네들이 이제 지원으로 바뀌었는데 지원하게 된 걸로 업데이트가 안 된 걸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때. 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거고요. 파이어폭스 밑에 생겼네요. 분류 열어볼게요. 분류로. 오른쪽 버튼. 연결 프로그램 분류. 파이어폭스라고 이제 깔고 나오면 생기거든요. 집에서도 파이어폭스는 깔아놓아서 한번 보세요. 크로스 브라우징 할 때는 다른 회사 브라우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F12는 다 비슷합니다. 네. 콘솔도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소리 나죠? 소리 안 나? 되죠? 네. 다 되는 거야. 됐어. 닫을게요. 그만 볼게요. 이제 넘어가게 할게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밥 먹어야 돼. 밥 언제 먹지? 벌써 밥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 나도 모르게. 자, 넘어가게 하겠습니다. 이제 안 넘어가지? 됐지? 이제 된 거야. 다음 먹히는 거 확인.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동. 근데 페이지 이동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이동. 1번. 페이지 이동하기. 함수 호출하기는 넘버링 안 할게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페이지 이동하기. 페이지 이동하기는요. 어떻게 이동하면 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여기서 한번 때려봐. 지금 실험실이잖아. 스크롤 툴하는 애가 있거든요. X, Y. 가로, 세로. 이렇게 한번 그냥 써봐. 스크롤 툴가 뭐야? 몰라요. 저도 그냥 써봤어요. 한 마리 2개 하고 있네?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뭐야 이게? 이게 뭔데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야? 스크롤 한번 딱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윈도우를 스크롤 투! 투 어디로 가는 거야? 투 하면 침 튀기잖아. 투는 어디로 가는 거거든 영어에서? 투 고 투 스크롤 학교로 가잖아. 투 스크롤 투 날라가 X, Y예요. 그래서 여기 단위 안 써도 돼요. 숫자만 딱 쓰시면 픽셀이에요. 200픽셀. 그러면 여기다 뭘 박아주면 될까요? 우리가 한 페이지 단위가 높이잖아요.
높이 크기만큼 배수로 계속 움직이게 하면 되겠죠? 네, 높이 크기만큼. 높이 값 넣어볼까요? 이너 하이트 뭐 이런 게 있대요. 네. 되네. 윈도우 좀 이너 하이트. 제가 이거를 대단하게 소개를 안 하려고요. 윈도우 높이값 이너 하이트. 아우터 하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대요. 이너 하이트 써요. 윈도우 보이는 화면의 내부 높이값. 이너 안쪽에. 이너 HTML, 이너 텍스트. 이너는 많이 썼네. 옛날에 이너를 잘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드라마 보던 푸른 바다의 이너에서 그 이너 얘기 했었어. 근데 요즘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이너. 이너 하이트. 자, 그러면 높이값만큼 이동하죠? 새로 고쳐봐. 예. 네. 얘가 지금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피치 컷을 기억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네. 컨트롤 F5 했는데. 자, 그리고 여기 높이값, 요게 이제 높이값이고요. 스크롤 2, 페이지 이동하기 스크롤 2만 살짝 얘기할게요. 스크롤 2, X축, 요거는 Y축 위치. X축, Y축 위치. 그러니까 스크롤이 가로, 세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세로 스크롤 이동은, 세로 방향 이동은 두 번째 값만 주면 된다. 그리고 스크롤 애니메이션은 HTML, 여기에다가 스크롤 behavior 이건가요? 스무스로 처리. 지금 여기 그냥 CSS에다가 위치 이동시켜가지고 스크롤 이동을 스무스하게 해주면 애니메이션 되잖아요. 그거 그 수준에서만 이동시킬 거예요. 이 뭐 가속도 막 만지고 바꾸고 하는 거는요. 누가 jQuery 가면은 그게 굉장히 쉬워요. jQuery 그런 걸 이징을 전부 다 여러 개로 만들어 놨거든요. 쉽게 적응되게 해놨는데 나중에 바꾸고 지금은 간단한 옵션으로만 처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CSS. CSS 상단에 HTML 하나만 주세요. CSS 바로 옆에 있죠? 프로 비헤이비어 나오죠? 스무스 보이죠? 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부드러운 스크롤 이동, 스크롤 애니메이션 설정을 딱 해두세요. 딱, 잠깐 다시 한번 넣을게요. 이제 왔다리 갔다리 가게 해줘야 되겠지? 뭘 깔고 놨더니, 네, 물어보네. 그죠? 그치? 그럼 계속 내려가고 계속 올라오고 하면은 이 단위로 갖다 움직이면 되는 거죠? 네, 다 된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네. 최대한 간단하게, 접근은 간단하게. 페이지 이동은 이 메서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애니메이션은 이 설정으로 처리를 했고요. 지금 했어요. 네, 페이지 이동하기는 이걸 했고요. 그 다음에 단위가 어떻게 되냐. 페이지 이동 단위. 어, 화면 단위로 이동함으로 윈도우 높이 값을 기본 값으로 처리. 그래서 여기 윈도우.inner height가 그럼 윈도우 높이 값입니다. 윈도우 높이 값.
높이 값을 구해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윈도우 높이 값을 구해와요.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동할 때 이제 페이지 번호 단위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다 치시면 되는데요. 휠이 엄청 많이 발생해서 광 스크롤 막기도 하나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스크롤을 정말 예쁘게 천천히 해주세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전체 변수를 하나 선정하겠습니다. 요 위쪽에다가 이벤트 등록하기 맨 위에다가 전역 변수 설정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1, 2, 3, 4, 1 여기 전역 변수 설정하기를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그러면서 이벤트 등록하기를 2번. 그리고 이벤트 연결 함수 만들기 이게 3번 이렇게 만드시고요. 여기 1-2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변수는 페이지 변수. 페이지 변수는 막 이동 변경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페이지 변수. 페이지 넘이라고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 페이지 넘. 페이지 번호. 페이지 넘은 첫 번째 페이지는 0번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페이지 넘. 그래서 피지넘을 계속 더하면은 피지넘이 뿔뿔 시켜가지고 가면 되겠죠. 처음엔 0이었다가 다음 페이지 스크롤이 딱 건드려지면 여기서 피지넘을 뿔뿔 하면 되겠죠. 그냥 피지넘 뿔뿔 해볼게요. 그래놓고 여기다 곱하기 피지넘 하세요. 밑에다가 피지넘. 그러면 윈도우 높이 값에다가 0을 곱하면 처음 0이고 두 번째는 1이고 세 번째는 2이고 높이 값 단위로 이동하겠죠. 곱하기니까 이렇게 네. 움직이는지나 먼저 봅시다. 네. 근데 너무 많이 가게 하면 안 돼요. 뿔뿔만 지금 했지? 뿔뿔. 뿔뿔만 하니까 계속 내려가기만 해요. 그지? 내려가기만 해요. 올려도 내려가요. 올려도 내려가. 어떻게 된 거야? 자, 이제 방향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그냥 무조건 뿔뿔하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뿔뿔할지 마마할지 요거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이동하기는 두 번째로 밀려나겠네요. 1번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1번 방향 결정하기가 되겠습니다. 휠 방향에 따른 페이지 변수 변경하기. 네, 이걸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휠 방향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제가 이벤트를 하나 갖고 들어올까요? 이렇게 2를 쓰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 이벤트를 등록하시고 나면 이벤트 2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그래서 여기 2라고 쓰시면 여기 2라고 안 쓰고 헐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헐 써도 하나 들어오는 저 변수는 내가 뭔가 보내주지 않았는데 저건 이벤트 전달 변수가 됩니다. 이벤트 전달 변수. 이건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걸 쓰면 안에서 간단하게 쓸 수가 있다고요. 이벤트라고 안 쓰고 그래서 휠 방향은요, 우리가 이런 걸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방향은 뭘로 알아내냐? 휠 방향은 휠 델타로 알아내. 휠 델타로 알아낼 수 있어요. 휠 델타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냅니다. 변수에다 담아볼게요. 휠 델타니까 델타라는 이름으로 제가 담아볼게요. 이름이 휠 델타거든요. 휠 델타인데 여기에다가 이벤트에서 여기 들어오는 애들이 되게 많구나. 휠 델타 이렇게 해서 콘솔에다 찍어보세요. 휠 델타. 휠 델타 값이 뭐가 찍히는지 봅시다. 이 휠 델타는 휠에만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휠 델타 방향 알아낼 때 휠 델타라는 요거를 이벤트 안에 있는 요 휠 델타 속성을 찍으면 얘가 방향을 알려줘요.
한번 보십시다. 봅니다. 여기 보시면 뭐 나와요? 필드. 뭐 나오죠? 밑으로 내리는 건 뭐예요? 밑으로 내리면 마이너스. 내리면 마, 올리면 프. 마프. 내렸다, 올렸다. 마프. 네, 마프예요. 네, 마프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결정하시면 돼요. 풀풀 할지 마마 할지. 그래서 if문 하나만 쓸게요. if 델타가 마이너스냐? 음수. 0보다 작냐? 음수잖아. 그럼 풀풀 하고요. 아니면 else겠지. else. 그럼 마마 해주면 되겠죠. 마마. 근데 이제 한계값 지정을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되겠지. 풀풀 마마는. 일단 요것만 해놓으시고 이동만 시켜주시면요. 일단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가 됩니다. 네,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뭘 알아내서 캐치해서 여기다 써야 되는지만 알면은 그냥 이동하는 건요. 껌입니다. 껌.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휠을 미친 듯이 휠을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확 넘어가 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얘가 지금 페이지 값도 내가 지금 안 찍어주고 있어요. 네, 페이지 값 이따 찍어서 하나씩 한 칸씩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하나씩 넘겨보세요. 잘 될 거예요. 위아래로. 네. 좀 이따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네, 조심스럽게 다뤄주세요. 네, 좀 전에 여기 저희가 이제 이동하는 거를 이렇게 찍어 봤는데, 휠 델타, 이거 마이너스 값을 찍어주네요. 그죠? 이게 한 번 이동할 때 100픽셀 정도 이동이 됩니다. 실제 이동하는 픽셀 정도가요. 근데 120은 이제 앞뒤에 빠지는 것까지 같이 얘네가 찍어주는 수치고요. 대충 그렇습니다. 100픽셀 정도 빠져요. 이동할 때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밑으로 갈 때 마이너스고 위로 갈 때 플러스예요. 다 그런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제가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 확인이 똑같은지 그 전에 이게 달랐었어. 달랐던 시절이 있어. 네. 필로 통일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요거를 연결 프로그램으로 엣지도 한번 보시고요. 네. 내려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값을 확인 안 해보더라도. 그다음에 파이어폭스 좀 전에 깔아놓은 거 오른쪽 버튼에서 다시 물어보지만 안 할 거야. 네. 파이어폭스가 크게 반성한 것 같아요. 파이어폭스가 이게 방향이 반대였어요. 정말 신경을 났었어요. 내리면 올라가요. 값 찍어보면 플러스가 아랫방향이에요. 그리고 값 찍는 것도 무슨 의미가 좀 달라서 걔네는 3이 찍혔었어요. 3.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 찍혔었어요. 10, 120가 찍히고. 좀 얼마나 이동시키는데? 그러면서 막 했는데. 그래서 파이어폭스면, 브라우저가 파이어폭스면 아래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브라우저가 파이어폭스면 생긴 델타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됐었어요.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꾸려면 마이너스 곱하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2를 곱했었어요. 파이어폭스 욕을 엄청 했었어요. 내가 그래서 세미나 있으면 파이어폭스 관계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는 거냐? 이벤트명은 왜 다르고 왜 방향까지 왜 다르냐?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약간 그 뭐지? 골탕 먹으라고 약간 이렇게 일부러 깐죽깐죽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무시했어. 알았어. 너도 한번 먹어봐. 뭐 이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너무 드는 거야. 얘네들이 많이 반성하고 아마 개발자들이 싹 잘리지 않았을까요? 바뀌었으니까 따라가지 그대로. 바뀐 것 같아. 그래서 얘도 이제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한 번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번에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에 대한 정의, 마이너스는 아래쪽 여기다 쓰겠습니다. 수석에다가 음수, 양수, 플러스는 윗방향.
그리고 저희가 요걸 이제 해가지고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래서 나눈 거고요. 얘가 지금 숫자를 찍는 거, 전역 변수로 숫자 찍는 거를 뿔뿔 마마를 한 다음에 밑에 있는 숫자를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서 한 다음에 1번, 그리고 페이지 이동하기. 근데 페이지 넘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페이지 넘 한번 찍어보세요. 전체 페이지 수 확인. 페이지 번호라고 해야 되겠다. 페이지 번호 확인. 몇 번째 페이지인지. 페이지이기 때문에 0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뿔뿔 마마한 결과를 찍으려고 밑에다 찍는 거예요. 페이지 번호, 페이지 번호, 페이지 넘. 이렇게 페이지 넘. 자, 페이지 넘. 네, 지금 하는 순간 페이지가 더 갈 수가 없는데 마이너스 값이 찍히고 있습니다. 이 한계를 우리가 이제 체크해 줘야 되고요. 자, 0, 1, 2, 3, 4, 5, 6, 7, 8. 더 늘어나도 이 스크롤 값을 더 계산해서 때려도 갈 데가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번호가 이렇게 무한정 증가하고 나면은 무슨 일이 생겨요? 이 사용자는 뭐 페이지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알게고요. 움직여야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안 올라가요. 왜냐면 이 페이지 번호가 맞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넘어갔을 때부터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광 스크롤도 막아줘야 돼요. 얘가 이벤트가 너무 많이 발생해. 두루룩, 두루룩, 두루룩 이렇게 발생하니까 한 번에 다 가버려. 그래서 얘가 두 가지예요. 처음 값과 끝 값을 못 넘어가게 숫자 제한을 줘야 되고요. 페이지 번호.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가 한번 휠이 들어오면 한 번 이벤트 들어온 순간 못 들어오게 막아줘야 돼요. 두 가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페이지 번호를 제한을 먼저 주겠습니다. 여기서.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요 스테이지는 뭐예요? 페이지 이동하기에 페이지 변수 변경하기. 아, 이거를 위로 올려야 되겠구나. 요거를 위로 올려요. 알트로 방향키 이동. 이게 지금 위에 있는 1번 스테이지에서 지금 한 일이죠. 1번 스테이지를 이게 1번 스테이지에서 델타 값으로 방향을 정하고 피지넘을 뿔뿔 마마한다. 그래서 위쪽은 지금 음수는 아랫방 이거를 밑으로 내리면 되겠다. 이 설명을 밑으로 내리세요. 이렇게. 네. 음수는 아랫방향, 음수는 아랫방향, 양수는 윗방향. 근데 이제 여기 제한수는 바로 밑에서 줘야 되겠죠? 한계수 체크. 한계수를 이 안에서 체크하셔도 되고요. PG넘이 0보다 작아지면은 0을 만들어야 되죠. 첫 페이지가 0이잖아. 마이너스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만약에 PG가 PG넘이 0보다 작아지면 PG넘은 0으로 고정. 이걸 체크해 주는 거죠. 만약에 PG넘이 이게 지금 일곱 페이지니까 6번까지잖아요. 그러니까 6번보다 커지면이지. 6번보다 커지면 큰 숫자면 페이지가 쭉 진행되다가 7페이지에 는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 6페이지가 한계가 되겠죠. 그러면 페이지 넘은 6페이지로 한계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페이지를 직접 숫자를 쓰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요? 이 페이지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 볼 때는 그걸 계산해가지고 딱 박아주는 게 좋겠죠. 업데이트.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일단 볼게요. 한계수 체크.
양끝 페이지 고정. 한마디로 얘기하자. 양끝 페이지 고정시켜준 거예요. 한 개수 체크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0보다 더 안 작아지고 내려가다가 6보다 더 안 커지죠? 지금 뭐 광스크롤이 돼서 그런데 알겠죠? 오케이나? 근데 숫자가 찍히는 걸 보세요. 얘보다 더 안 커지고 얘보다 더 안 작아지게 만든. 겠지? 요게 이제 걸렸을 때 요렇게 해주겠지. 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만 써준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각각 걸어준 겁니다. 한 줄로. 오케이, 간단하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세트 플레이 한 거예요. 위에 거는요. 0보다 이건 세트로 해줘야지. 0, 그 음수냐 아니면 양수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요. 광스크롤 막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어떻게 놀지 코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걸 아시면 됩니다. 네, 어떤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복지를 한다고요. 어, 자기네 건물의 가장 높은 방을 하나를 특별한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방이에요. 방에는 문이 있겠죠. 문이 있고요.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 안에는요, 굉장히 정말 비싸고 맛있는 케이크가 이 방 안에는 이렇게 탁자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탁자 위에. 네. 탁자 위에 케이크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원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맛있는 케이크 디저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대기층에 가셔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본 아페티트. 그러면서 이제 광고를 막 했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사원들이 밑에서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위층으로 쭉 올라가서 먹으려고 이제 여럿이 쫙 올라왔어요. 20명이 먼저 올라왔어요. 그때부터 사건이 시작돼요.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렸어요. 케이크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엘리베이터를 내리는 순간 뛰기 시작했어요. 이 방까지. 다다다다다다다 뛰었어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뛰니까 뒤에 다른 친구들이 같이 이제 친한 친구들이겠지 이 새끼가 그러면서 막 쫓아갔어요. 막 쫓아가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얘가 먼저 들어가서 케이크를 붙잡아서 입에다 쳐넣는데 뒤에 있는 애가 머리를 잡아 당겨서 뒤로 당기고 걔도 먹으려고 하다가 막 이 방이 개판이 된 거예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원 게시판에 이제 올라간 거죠. 오늘 디저트 아무도 못 먹었어요. 이런 XX 같은 경우가 별 글들이 막 쫙 올라온 거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도 우리는 아무것도 관리하지 않겠으니 알아서 그 성숙한 회사 사원의 지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송만 하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다음 날도 내가 이제 맛있게 먹고 싶었던 거죠. 이 친구. 문제의 친구예요. 이 친구예요. 머리도 살짝 이렇게 좀 곱슬곱슬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나만 먹으려면 어떻게 했지? 다음 날도 이 친구가 먼저 밥을 얼른 먹고 올라왔는데 얘랑 경쟁인 친구들이 같이 엘리베이터에 다 타고 있었어요. 오늘도 내가 틀림없이 너의 머리통을 내가 당겨주기.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는 순간 얘네들이 이쪽으로 막 뛰어가지고 얘가 또 달리기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방으로 쏙 들어왔는데 이때 순간 머리가 탁 회전이 됐어요. 문을 잠궈야겠다. 문을 탁 잠궜어요. 문을 잠그고 났더니 아무도 못 들어오고 밖에서 이제 좀비들이 몰려오다가 밖에서 막 별 야단 법석을 떨어도 못 들어오는 바로 그 상황이 됐고 이 친구는 안에서 천천히 케이크를 전부 먹다가 배불러서 남겼어요. 배불러서 남긴 다음에 문을 딱 닫고 유유히 걸어서 나가고 나머지 친구들이 들어와서 개판을 쳤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광클 금지의 좋은 예입니다. 여기가 이벤트가 벌어지는 구역이죠? 네, 스크롤이 넘어가고 있어. 이벤트가 막 발생하는 건 여기에 이걸 먹겠다고 들어가는 애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휠은 막 이거예요. 신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휠 막 생겨요. 휠 하나 들어가면 잠궈요. 그럼 뒤에 있는 애들을 휠 튕기면 돼요. 뒤로. 들어가는 애들을 하나만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 튕기게 해요. 이렇게. 그게 바로 광클 금지, 광 이벤트가 많이 발생하는 거를 조절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마우스 무브 이벤트도 이런 식으로 조절할 거예요. 나중에 자동차 돌리기도 할 거거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마우스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쫙 하면은 마우스가 움직이는 순간 사진을 한 장씩 넘길 건데 이벤트가 너무 많이 발생해요. 그것도 자동차가 막 들어가요. 자동차가 슉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요걸로 조절할 거예요. 들어간 다음 문을 잠그고 일을 다 본 후에 문 풀고 나와라. 그럼 다음 사람이 들어가면 문 잠그고 들어가서 일 보면 돼요. 그럼 계속 이벤트가 아주 넉넉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벤트 광클 금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함수 호출 확인 밑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0번 순서로 넣겠습니다. 0번 광휠 금지 설정. 광힐 금지. 광힐 금지 설정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지. 밖에다가 전역형의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휠 변수를 만들게요. 1-2 휠 이벤트 변수. 아니, 휠 상태 변수. 휠 상태 변수를 만들게요. let state라는 말을 써서 STS인데 휠이에요. STS 휠에다가 0을 넣어놔요. 0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휠, 평온한 상태, 0, 제로. 그러다가 STS, 스테이츠를 줄인 거예요. STS가요. 휠 상태. STS 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들어왔죠? 얘를 호출해서 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부터 찍고 들어오겠죠? 일로 딱 들어왔어요? 만약에 STS 휠 값이 1이면 리턴.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나가라는 소리거든요. 나가. 예, 못 들어가면 여기서 나가. 여기서 나가는데 STS 휠을요. 넣는 또는 넣는 1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1이면 true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0이 아니면 true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고 1일 경우에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여기서 나가고 그러면 처음에 0이니까 이 지점은 여기를 만나지 않고 지나가겠죠? 0이니까. 요 다음 줄에서 얘를 1로 만들면 잠겨요. 잠글게요. 잠그기 STS 휠은 1 잠금 여기서 잠궈요. 딱. 일단 요거까지 되는지 보세요. 잠금이 되는지. 여기 함수 호출 확인은 호출은 될 거야. 여기 휠 요거를 카피해서 아래쪽에다가 휠 하고 들어왔는데 휠 작동이라고 해놓고 휠이 찍히고 작동이 찍히는 건데 휠하고 작동이 얼마나 찍히는지 보세요. 확인해 봅니다. 휠, 한 번 움직이고 말았어. 새로 고쳐볼게 다시. 휠, 휠, 휠이라는 애는 계속 발생하는데 휠 작동이라고 찍힌 거는 딱 한 번밖에 안 일어나요. 그죠? 잠궈놔서 그래요. 잠궈놔서 그래요. 그래요? 좋아. 휠이 계속 찍히는데 찾아가긴 하는데 못 들어가는 거지. 잠궈놔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1이면 그래서 1로 잠궜어. 그 다음에 풀어줘야지. 자, 해제를 이렇게 해줘요. 우리가 일정 시간 후에 자동으로 한 번 실행하는 타이밍 펑션을 배웠으니 할머니도 아시는 인터벌이 어떻게 되나? 그거 말고 인터벌 말고 감독들이 많이 부르는 타임아웃. 네, set 타임아웃을 여기다가 장치를 해줘요. set timeout, set timeout.
set timeout을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다가 펑션 구역을 만들게요. 어떤 일을 시켜주는데 얼마 있다가 이 일을 시켜줄 것이냐거든요. 중괄호. 예, 그리고 뒤에 콤마. 여기가 원래 시간 설정을 움직이는 시간 설정을 하면 그 시간 이후라고 해주면 되는데 적절한 시간을 그냥 여기서는 넣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800 줘볼게요. 0.8초 정도라고 생각해 주고요. 움직이는 시간을 그래놓고 다른 데는 더 빠르더라고 시간이. 네, 그리고 여기 STS 휠 값을 다시 0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해제가 되는 거죠. 0.8초 후 잠금 해제. 이렇게 해준 겁니다. set 타이머소에다 걸어뒀어요. 이렇게 세 줄 써서 안정장치를 해주는 겁니다. 되겠어요? 영이면 다시 풀린 거 맞죠? 해제시켜준 거예요. 할당을 한 건지 그걸 잘 보세요. 이거는 이퀄만 써서 할당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막혔다가 왜부터 안 가죠? 내가 휠을 막 해도 안 되죠? 땡겨? 있어? 그치? 기본 장치는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여러 그 프로그래밍 예를 통해서 여러 임상잉을 했을 거 아니야? 네.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었어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애플 맥 컴퓨터에서 맥은 이게 이것도 되게 그 마우스 휠도 되게 특별하게 나오더라고요. 바퀴가 안 달려 있고요. 터치로 돼 있어요. 터치식을 하여튼 사시면 그럴 것 같아요. 터치식의 스크롤은요, 손을 이렇게 여기를 그냥 이렇게 터치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터치해서 쓸어요. 쓸면은 스크롤 여기 휠 이벤트를 발생시켜 주는데 걔가 굉장히 긴 거야. 그래서 한번 쓱 쓸면은요, 우리가 드르륵 가는 게 아니라 드르륵 이 정도로 가요. 길이가. 그러니까 내가 한 번 긁었는데 광클 막아주기 장치를 내가 했잖아요. 이렇게 0.8초에 딱 풀었는데 아직도 신호가 들어오고 있어. 그래서 팝 두 번 넘어가요. 그래서 그거 막아주는 코드가 저한테 있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얘기하세요. 그것까지 다 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 스크롤 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터치 스크롤 때문에. 네. 그 스크롤 이벤트가 발생하는 걸 없앨 수 없느냐? 못 없어요. 발생하고 있는 거를 내가 없앨 수도 없어, 강제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걸 어떻게 해? 소리가 나고 있는 걸 어떻게 없애? 내 귀를 막을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막는 건 이거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도 비슷하게 나오겠죠? 아까 열어놓은 걸 괜히 닫았네. 얘는 더 바짝바짝 움직여요. 네. 만약에 뭐, 이 스크롤 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하시려면 시간을 좀 조절하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 보통 0.8 정도면 그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옵니다. 얘랑.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코딩으로 이 기능을 만드는 거잖아요. 뭐 막 하다가 완벽한 기능 이런 거는 만들어 놓은 회사 또는 무료 이런 것들이 플러그인이죠. 플러그인 갖다 끼면은 이런 거 넘어가게 하는 거 엄청 널렸어요. 그걸 갖다 끼워서 쓰는 게 문제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이용할 줄 알죠? 집에 가서 냉장고 만들 줄 알아요? 다른 문제야.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짜는 거랑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이용하는 거는요. 그냥 유저냐 아니면 개발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자니까 이걸 직접 컨트롤 해주는 방법을 코딩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더 완벽한 기능,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완벽한 케이스를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지. 예, 그리고 이제 스크롤에 대한 건 조금 더, 뭐랄까요? 옵션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스크롤 옵션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속도 이런 거, 넘어가는 가속도 같은 것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하는 거는 jQuery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jQuery 옵션을 사용한 jQuery 코딩할 때
제가 어떤 부분만 바뀌면 된다 딱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차이가 여기서 나는구나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네,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넘어가는 거 확인했고요. 이게 뭐 이게 파이어폭스인가? 엣지로 안 열어봤지. 엣지도 열어봐. 이게 엣지인가? 이게 엣지인가? 이게 엣지였구나. 생긴 게 너무 비슷해.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개발하다 보면은요, 얘가 지금 새로 고쳤을 때 맨 윗페이지로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이 중간에 내려왔다가 새로 고쳤어. 그러면 여기에 얘가 고집하고 있죠? 근데 넘값은 데브툴. 네. 넘값은요. 얘가 페이지 번호는 새로 고치면 얘가 0으로 되거든요. 페이지 번호는 새로 고치면 0이 돼요. 그래서 내가 밑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여기까지 내려왔어. 이 상태에서 새로 고쳤어. 그러면은 얘는 지금 브라우저 캐싱 때문에 그래요. 위치 캐싱. 스크롤바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글을 보다가 새로 고쳐졌어요. 페이지가. 근데 스크롤 바가 굉장히 작을 정도로 긴 글이었는데 중간에 있다가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딜 보고 있었는데 왜 맨 위로 올라왔지 하면서 성질이 나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브라우저 위치, 스크롤바 캐싱이 기본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 고쳐도 그 위치를 다시 찍어줘요, 얘가. 그래서 얘도 그 위치를 그대로 다시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 고쳤을 때 위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강제로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 고쳤을 때마다 얘가 새로 PG 넘이 처음에 셋업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벤트 등록하기 해서 이벤트 함수 연결하게 돼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새로 고침 시 맨 위로 이동시킵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한다? 브라우저 스크롤 위치 캐시. 그래서 윈도우 그냥 이게 되는지 일단 보시고요. 윈도우 점 스크롤 2죠? 네. 스크롤 2 0, 0, 0,0 하시면 돼요. 처음 위치가 0이죠. 근데 이게 캐싱을 잡는 시간이 있을까? 한번 보세요. 얘는 지금 들어오자마자 이걸 얘가 이렇게 때리잖아요. 보세요. 새로 고쳤어요. 새로 고쳤어요. 내려가자. 새로 고쳤어요. 위로 안 올라가죠. 위로 안 올라가는 거 확인해 보세요. 컨트롤 F5로 해도 안 올라가요? 네. 왜 안 올라가냐면요. 위치 캐싱을 새로 고쳐졌을 때 얘는 세팅을 들어오자마자 하잖아. 입속도 팍 하잖아요. 근데 위치 캐싱은 조금 있다가 캐싱이 들어오거든요. 캐싱이 조금 있다 들어와요. 근데 얼마의 시간 있다 들어오는지 몰라. 조금 있다가 얘를 작동시키시면 돼요. 셋 타이머 오십니다. 여기서. 셋 타이머 시켜주세요. 셋 타이머. 여기다가 소각. 여기다가 화살표 함수. 여기다가 콤마. 500 정도면 되는 것 같더라고. 0.5초. 캐싱이 들어오는 시간이 1초 이내에 들어오는 것 같긴 해요. 이걸 여러 가지로 테스트 해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코드를 여기다 넣어요. 여기 중괄호 하셔도 돼요. 중괄호 빼도 되고 해도 돼요. 근데 중괄호 할게 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이 소스 코드는 0.5초 있다가 실행하는 겁니다. 얘 때문에. 세타이머 때문에. 그죠? 이렇게. 캐싱 들어온 다음에 내가 위치를 이동시키니까 이렇게 이동하다가 새로 고치면 위로 가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다 다른 데서부터 다 해볼게요. 네, 파이어폭스도 되고 크롬도 되고 위치 캐싱. 네, 새로 고쳤을 때 개발하다가 계속 이게 위로
안 올라가가지고 싱크가 안 맞아서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리셋까지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것까지 일단 넣은 거고요. 여기에 이제 다른 기능들 있죠? 다른 기능들 여기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장치는 이제 따로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요렇게 클릭할 때마다 요렇게 위치 이동하고 이 사이드도 이동하고 하는 거는 이제 집어넣고 위치 이동을 하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의 추가 구현이니까 일단 페이지, 자동 페이지 이동까지만 일단 개발 로드 완성을 여기까지 시키겠습니다.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잠깐만. 이게 이거지? 이거지? 근데 여기 막기를요, 아까 800 줬는데 조금 크롬에서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요. 딴 브라우저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이거 500으로 바꾸세요. 네. 0.5초만 주세요. 잠금해서 움직일 시간은 필요하니까. 이게 이제 jQuery에서는 이 시간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마우스 움직일 때 지금 우리가 자동으로 여기다 넣어서 그렇거든요. HTML에다가 이거 behavior 해가지고 얘네가 브라우저마다 이 설정이 틀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시간 이동 설정 같은 거, 뭐, 이징 설정 그런 걸 못해요. 얘는. 근데 이제 jQuery 넘어가면은 그거 설정하는 게 별도로 잡는 애가 있어가지고요. 그걸 별도로 잡을 때 그때 조절해가지고 제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네, 일단 여기까지 1, 2 몇 가지 했어? 지금 0, 1, 2 페이지 이동하기까지. 위로 올라가는 것도 되고. 잘 되네. 그렇죠? 네. 네, 이걸 가지고 일단 자기 거 자동 이동하는 거 셋업과 레이아웃 잡는 것과 그리고 기능까지 집어넣고 한번 맞춰보실 분들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뭐지? 인트로 사이트? 네, 인트로 사이트 저기 그 사이트 만들 때 적용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완성, 마무리 이거 싱크 맞춰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그 숫자 박았잖아요. 여기 페이지 수. 이거 몇 페이지까지 있는지. 그 페이지라고 내가 클래스 페이지라고 한 거 있죠? 네, 거기서 요 숫자를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잠깐만. 여기는 지금 그 구간이 없어가지고 셋업하는 게 전역 변수 여기에다가 1-3 전체 페이지 수 콘스트 전체 페이지 수 하나만 넣어주세요. 콘스트 토탈 페이지라고 쓸게요. 여기다 이렇게 쓰면은 밑에다가 지정한 건 사실은 요걸 구해오게끔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네. 일단 여기다가 일단 집어넣기만 먼저 할게요. 토탈 PG를 사용해서 밑에서 토탈 PG에다가 6 넣었어요. 7이지 7 전체 페이지 7개지 7. 네, 그래서 여기 세팅한 애한테 가가지고 아까 요게 토탈 PG에 순서적으로 뿔뿔 하니까 여기에 딱 걸릴 때가 있을 거예요. 토탈 PG에 걸렸냐? 그러면 토탈 PG 빼기 1로 고정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토탈 페이지, 토탈 페이지. 요 숫자랑 같냐? 그거보다 하나 적은 페이지에 걸려라. 그래서 거기 페이지 수 구해오는 건 이제 별도로 우리가 그 로딩 구역을 아직 안 만들어서 그런데 로딩 구역에서 구해오게 하면 됩니다. 자, 구해오게 할까 아예? 여기서 더 안 넘어가죠? 네. 옆에 찍히는 거 보시면 돼요. 0은 원래 안 되는 거. 끝에 페이지. 여기 이벤트 설정 구역에다가 하나 만들어줘. 여기. 이벤트 설정 구역. 여기. 이벤트 등록하기 대상 윈도우. 윈도우 add 이벤트 리스트는 로드 아니 덤 컨텐트 로드로 할게요. 덤 컨텐트 로드 자동 완성하세요. 덤 컨텐트 로디드 로드 FN 로드 FN. 로드 FN은 지금 만든 적이 없죠. 이벤트 연결 함수 여기다가 로드 함수만 하나만 만드세요. 네. HTML 로딩은 실행 코드 구역으로 만드시고 여기다 펑션 로드 FN 여기가 로드 FN이 되겠죠. 컨트롤 확인, 건설점 로그에 로딩 완료로 한번 찍어주시고요. 로딩 완료 찍어놓고 여기서 이제 그 변수 할당 해주면 되겠죠. 전체 페이지 수 할당 지금 전역으로 해놨으니까 저 바깥에 있는 토탈 페이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것 좀 써놓을게요. 좀 선택 함수를 만들어 놓을게요. const query select x 화살표 도큐먼트.점 query select x 요거 하나 만들고 복제해서 s a만 더 집어넣고 여기 a만 더 추가하셔가지고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딱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네. 여러 개 잡는 거나 물론 이제 여러 개를 잡든 하나를 잡든 그런 함수를 만들려면 이것보다는 길게 만들어야겠지. 네.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만드시고 QSA를 사용해 가지고요. 만들어 놓고 좀 선택 함수를 이벤트 연결하면서 맨 위에다 만들었습니다. 로드 FN에서 페이지 개수는 QSA를 가지고 해야 되겠지. QSA. QSA. 좋아. 점 페이지. 점 랭스. 이렇게 하면 개수가 나오겠지. 이렇게 찍어주시면 일단 나오겠죠? 이렇게. 전체 페이지 수.
네, 로드FA는 우리가 그 HTML 요소를 건드려서 이벤트를 만약에 뭐 따로 걸어줘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 필요하니까 이런 구역은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아까 이벤트를 걸 때 윈도우니까 밖에서 그냥 걸어도 돼요, 얘는. HTML 요소가 아니잖아. 윈도우 객체는 처음부터 있거든요, 원래. 처음부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다가 대상 윈도우는 그냥 걸어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콘스트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요거 바꾸세요. 레스로 바꾸세요. 레스로 하시고 변수를 할당 안 하시고 거기서 할당하시면 돼요. 토탈 피지. 토탈 피지를 전역으로 만들어만 놓으세요. 다른 데서도 쓰니까 밖에다 놓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전체 페이지 7 나오죠? 네, 그 변수에 할당된 애를 가지고 얘가 전체 페이지를 작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만든 페이지를 이렇게 원 페이지로 만들 때 클래스 페이지로 만들었다. 그럼 얘가 자동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또 몇 페이지 있구나. 그거 셋업 딱 해놓고 스크롤 위치 한계값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얘를. 페이지를 늘리든 줄이든 다 받아주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이 잘 만든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손댈 데가 별로 유지보수할 게 별로 없어야지. 네, 진짜 여기까지 마무리입니다.